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건 산소 센서인데요. 배기가스에 포함된 산소량을 측정해서 산소가 작으면 연료량을 줄이고 산소량이 많으면 연료량을 늘려 최적의 출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산소 센서를 교체할 건데 이런 특수 공구가 필요해요. 이건 알리에서 만원대에 산 것입니다. 이 차는 산소 센서 교환 주기가 지났는데요. RPM이 불안정하고 시동이 꺼지려는 증상이 있어 교환합니다. 산소 센서는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좁은 곳에 있어서 시원하게 다 탈거하고 산소 센서를 교환할게요. 에어덕트 탈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비 자격증이 있는 구독자님이 직접 작업해요. 수공구는 가져오셨고 전동 공구는 빌려드렸습니다. 레조네이터를 빼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 일회용 밴드더라고요. 나중에 끼울 때 잘 안 들어가니 안 빼는 게 좋겠습니다. 에어호스를 탈거하고 에어플로우 센서 커넥터 탈거합니다. 케이블이 걸려 있네요. 잘라버립니다. 중형차라 그런지 저런 게 참 많더라고요. 스로틀 바디 8mm로 풀어줍니다. 저걸 푸는 이유는 탈거해야 흡기 매니폴더 안쪽에 있는 볼트가 보이거든요. 스로틀 바디는 탈거한 김에 청소도 해주면 좋습니다. 이 차는 이전에 청소하고 학습 초기화까지 했어요. 잭 빼고 스로틀 바디 탈거합니다. 10mm로 엔진 커버 장착 브라켓 풀어줍니다. 엔진이 냉각 잘 되라고 커버를 탈거 후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블로바이 호스 탈거합니다. 저 호스는 딱딱해져서 잘 부서지니 참고하셔요. 브레이크 부스터 호스 양쪽을 눌러서 탈거합니다. 흡기 매니폴더에 볼트도 풀어요. 처음엔 흡기 매니폴더 탈거가 어려워 보였는데요. 전동 나체도 있고 몇 번 해보니 그리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작업하는 차는 신형 엔진인데요. 이전 모델 SM5 임프레션 엔진은 이 볼트가 위에 있었습니다. 신형은 아래에 있고 나머지 푸는 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엔진 위에 흡기 매니폴더가 있으면 장점도 있습니다. 알터네이터 쪽은 공간이 넓어져서 작업이 쉬워지죠. 이 부위는 패킹이 오래되어 누설되면 엔진이 부조하는 문제가 있기도 해요. 뒤쪽에 볼트도 풀어줍니다. 영상 찍을 때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상세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요. 잘 보이시죠? 뒤쪽에 잭을 탈거합니다. 흡기 매니폴더를 들었는데 뭔가가 걸리네요. 케이블 고정된 거는 잘라주겠습니다. 고급차라 그런지 케이블 고정은 잘 시켜놓았네요. 작업 시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흡기 매니폴더를 탈거합니다. 지금 보니 케이블이 걸려 당기고 있었네요. 앞쪽 배기 다기관에 산소 센서가 완전 잘 보입니다. 신품 산소 센서 나사에는 고착 방지용 고열 구리스가 발라져 있습니다. 산소 센서는 72,000원 정도예요. 탈거하려면 특수 공구가 필요합니다. 구독자님이 롱복스를 깎아서 잘 만들어 왔네요. 산소 센서를 풀면 케이블이 빙글빙글 돌 거니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케이블 고정 고리를 잘라냈고 잭을 빼줄게요. 케이블이 통과하게 가공한 소켓을 넣고요. 살살 돌려서 풀어줍니다. 다행히 잘 풀렸는데요. 고착이 되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드라이버 큰 걸로 너트 쪽에 대고 망치로 한 두 방 때리면 쉽게 풀릴 거예요. 배기다기관의 배출가스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요. 이 차는 뒤쪽에도 산소 센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앞쪽만 고장이 잘 나서 이거만 교체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비소는 산소 센서 비용을 80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요. 어떤 곳은 60만 원에 250이 추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내 차에 대해 공부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받는 정비소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 제작한 특수 공구로 산소 센서를 끼우고요. 부딪히지 않게 살살 넣어서 조여줍니다. 앞에 충격을 받으면 센서가 고철로 변할 수 있으니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소 센서를 교체 후에 학습이 필요한지 묻던데요. 학습은 안 해도 되고 그냥 교체입니다. 손토크로 적당히 조여줍니다. 오버토크로 하면 나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커넥터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고정해요. 산소 센서 교체 작업은 엔진이 뜨거울 때 하면 데일 수 있어 조금 식었을 때 하는 게 안전합니다. 흡기 매니폴더 제자리에 놓고요. 다시 뒤로 가서 케이블 고정 고리에 끼워 고정합니다. 저런 걸 그냥 두면 주행 시 움직이다가 케이블이 쓸려서 단선되면 차가 퍼질 수 있습니다. 흡기 매니폴더 패킹 상태는 괜찮아서 그대로 씁니다. 흡기 매니폴더부터 손으로 조여주는데요. 꽉 조이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볼트 사이즈가 틀리니 조립 시 주의하셔요. 스로틀 바디 측 볼트도 살살 조이고요. 이 뒤쪽도 살살 조여 놓아야 왁구가 맞아서 조립이 쉽게 잘 됩니다. 이제는 분해의 역순으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는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를 체크하고요. 측정된 산소량이 작으면 연료량을 줄이고 산소량이 많으면 연료량을 늘려서 공연비를 좋게 해서 차를 잘 나가게 합니다. 산소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요. 연료량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니 연비가 나빠집니다. 또 RPM이 떨고 엔진에 구조가 생겨요. 급가속을 하면 차가 안 나가고 울컥거릴 수도 있습니다. 공연비가 불투명하니 매연도 많이 나와서 자동차 검사할 때 불합격되기도 해요. 엔진 경고등이 떠서 확인이 되면 다행인데요. 고장 코드가 안 뜨고 차에 문제만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자동차 산소 센서의 교환 주기는 보통 8에서 10만 킬로 전후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는 15만에서 18만까지 쓰기도 하고 청소만 해서 잘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척해서 쓰는 거는 정상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어서요. 산소 센서가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다면 교체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부스터 호스 꼽아주고요. 뒤쪽에 잭 연결합니다. 케이블 타이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줄게요. 케이블 타이는 바짝 잘라야 베어서 다치지 않습니다. 스로틀 바디도 장착합니다. 요즘 차는 전자식 스로틀 바디라서요. 탈부착과 점검 및 청소가 간단한데요. 구형차는 와이어도 달려있고 AEC도 있고 호스도 있어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대신 전자식은 스캐너로 학습을 해줘야 해요. 적당히 조여줍니다. 스로틀 바디 측 잭을 껴줍니다. 에어호스 연결합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처음에 뺀 레조네이터인데 잘 안 들어갑니다.
양털유를 약간 발라서 삽입해 볼게요. 끼워보니 어찌어찌 잘 들어갔습니다. 블로바이 호스 껴주고요. 호스밴드 제자리에 합니다. 에어덕트 잠궈주고요. 에어플로우 센서 잭 껴줍니다. 에어호스 잠궈주고요. 미션 숨구멍 고정해주면 다 했네요. 시동을 걸어볼게요. 산소 센서를 교체하니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RPM도 떨지 않고 정상이에요. 집에 굴러다니는 스캐너로 봐볼게요.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습니다. 고장 코드는 없네요. 센서 데이터를 봐봅니다. 중형차라 각종 센서가 많습니다. 아이들링 상태는 완전 좋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작업하는 걸 옆에서 찍어 보았는데요. 부품 안 사도 되고 힘도 안 들고 편하고 개꿀이었습니다. 혼자 하면 거치대를 옮겨가며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 빨리 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